새학기를 맞이한 고려대학교. 풀린 날씨와 함께 캠퍼스에도 활기가 돕니다.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비어있던 기숙사와 안암일대 자취방들은 학생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현재 안암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여자 신기숙사 살고 있어요. 거기서 자취하고 있어요. 국제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안암역 3번 출구 앞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 통학이에요. 기숙사에서 거주 중입니다. 전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통학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모습처럼 주거 형태도 각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20학번 김원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21학번 조명국이고요.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21학번 권준혁이라고 하고요. 현재 동대문구 제2동에 위치한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대략 한 20몇 층 정도 되는 높이의 오피스텔이고 룸은 원룸이고요. 한 평수는 7평에서 7.5평 정도 됩니다. 저는 구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인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가정집 안에 각 방이 한 6개, 7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각 방마다 한 명씩 해서 한 집에서 6명, 7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만약에 잘 형성이 돼 있지 않다면 약간 게을러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약간 외롭다는 단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혼자 살지 않으니까 지루할 틈도 없고 또 같이 사는 분들하고 금세 친해져가지고 화장실이 아무래도 공용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등교 준비할 때 되게 서로 급하잖아요. 근데 다 같이 화장실을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촉박할 수도 있고. 생활하시는데 얼마나 드나요? 저는 현재 작은 방 기준으로 38만 원 한 달에 내고 있고요. 한 달에 21만 원 정도의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보증금 월세로 살고 있고 월세는 대략 60만 원대 초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방 데이터 분석 센터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주변 원룸 평균 월세는 지난 1월 기준 50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0만 원대에 머물던 대학가 평균 월세가 처음으로 다시 5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100이 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월세 관리비 자체가 비싸고 또 이제 생활하려면 다양한 생활용품들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냥 하숙비, 매달 납부하는 하숙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식사비가.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수도세나 전기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숙사에서 사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우선 생활 패턴이 서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룸메이트를 배정하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룸메이트 관련해서 좀 안 좋게 느끼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누구는 흡연자인데 누구는 비흡연자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냄새에 예민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민할 수 있는 부분만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맞는 애들끼리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숙사 내에서 이제 취식 금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몰래 이용한 경험이 다들 한 번 이상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금지 조항은 사실 실효성이 그다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 식당 음식을 테이크아웃을 허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음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에 한해서 취식 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학기 시작하고 나서도 또 먹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요. 그래서 사실 막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숙사 방문 열고 복도를 나가 보면은 각종 배달 음식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복도에.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학생들의 식생활 자체를 강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나 그냥 학생 복지 측면에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게 제일 아쉬운 이유 중 하나가 과일이나 채소 등의 섭취가 상당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언급한 이러한 기숙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숙사 수용률 자체도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2.2%로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 평균인 20.34%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 기숙사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우리 학교는 개운산 부지에 1,100명을 수용하는 6개 동 기숙사 신축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구청의 승인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서울시에 토지 수용돼 더 이상 고려대 소유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기숙사 신축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팀돌 총학생회는 도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미토리에 이제 미가 없다라고 해서 도토리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프로젝트 자체가 일단은 아직 준비 중이고 4월 초중쯤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 자체를 지방선거가 이제 곧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학교 측이 요구를 하는 방향성을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도토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신축에만 조금 집중을 했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같이 좀 투트랙으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룸메이트 매칭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어떤 거주 공간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흡연 여부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최대한 맞는, 그러니까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냉장고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휴식 공간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문제를 좀 꼽고 있고, 휴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산에 있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꼬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왜 고려대학교만 산에 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안 되고 배달도 안 되고 취식도 못하게 하고 먹을 공간도 없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보장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안암으로 335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암에는 우리들이 살 곳이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숙사 문제들, 이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안암, 우리가 살만한 곳인가요?